경남에서도 오는 26일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관계자 2만 5천여 명에 대한 본격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서류상 사무실만 지역에 둔 채 본사를 다른 곳으로 꼼수 이전한 서류상 회사 보도 뒤 경상남도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도 곳곳에서 봄의 전령사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경남에서도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시설 입원자와 종사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동의한 2만 5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건 26일 오전 9시입니다. 요양병원 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백신 접종에 동의한 93.1%, 2만 5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하루 전 들어오는 1만 2천여 명 분이 요양병원 24곳과 보건소 20곳에 우선 배송됩니다. 27일에 2만 2천여 명 분이 추가 배송될 예정인데 남은 백신은 1차 접종 후 4주 뒤부터 이뤄지는 2차 접종 때 사용됩니다. 대부분은 요양병원 내에서 의료진과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접종하지만 소규모 요양시설 17곳의 300여 명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월 26일, 3월 2일 양일간 나눠서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10명씩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동선 두기와 거리 두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500여 명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 영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이 다음 달 본격 운영되고 창원 마산체육관 등 경남 각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23곳은 백신이 추가 확보되는 7월쯤에야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의 첫 단추를 잘 끼워 2021년에는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내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민간 병원 1,100여 곳의 계약을 완료하는 등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엔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5명, 거제와 양산이 각 1명입니다. 김해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설 연휴 대구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1명을 뺀 나머지 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거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남의 확진자는 50명으로 한 주 전 39명에 비해 11명 증가하며 최근 4주 연속 감소세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4주간은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지난 일주일간은 1.02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의 본격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지자체 대학 관계자들과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1학기 수업을 위해서 입국 또는 입국할 예정인 유학생은 505명으로 자가격리 기간 필요한 물품을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대학에는 유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서류상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MBC 경남의 보도 이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등록까지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건설기술 용역 업체는 모두 203곳. 경상남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실적이 없거나 신규 등록 후 변경 신고를 한 번 이상 하지 않은 32개 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기술 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크게 3가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문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페이퍼 컴퍼니 회사라고 그게 나오면은 그런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고. 느슨했던 관련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50일 이내에 보완만 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건설과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합니다. 경남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1,038곳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경상남도에 전입한 종합건설업체 91곳을 상대로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더해 그동안 조사를 벌이지 않았던 사무실 상시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군구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5,438곳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의 상시적인 운영 여부, 특히나 전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경상남도는 건설기술 용역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한 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겨울 끝자락 추위도 봄이 오는 건 거스르지 못하나 봅니다. 통영 장사도에서는 겨울의 마지막 날, 봄의 첫날을 알리며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통영에서 백길 따라 40여 분, 누에의 모습을 빼닮았다는 통영 장사도에 다다릅니다. 모진 겨울을 버틴 아기 동백이 진분홍빛 마지막 꽃잎을 떨굴 즈음 섬 곳곳의 동백나무들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나무에서 한 번, 땅에서 또 한 번, 두 번을 핀다는 동백꽃이 터널길을 붉게 물들입니다. 벌써 봄 기운을 머금은 바닷바람에 산들거리는 동백꽃. 한려해상 푸른 바다와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이룹니다. 우리나라 참동백이 빨갛게 예쁘게 피면서 한려수도의 절경이 눈앞으로 펼쳐지는 풍광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휴장에 들어갔던 장사도 공원이 다음 달 손님 맞이에 분주한 지금 10만여 그루의 천연동백님이 겨울의 마지막 날 봄의 첫날을 기다리며 일제히 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장사도 동백꽃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 지역을 연계한 권역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 수립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의 서부 경남 4개 시군과 여수, 순천 등 동부 전남 6개 시군으로 경남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한 발전 전략과 협력 사업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를 이끌 초대 수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수사경찰과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 청장을 단수 추천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남구준 추천자는 진주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원 중부서장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장에 부임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두 대학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가 거점 국립대 가운데 3위 규모며 첫 신입생 입학과 학사 통합은 내년에 이뤄집니다.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남강댐의 4천만 방류량을 초당 12,000톤까지 확대하는 치수증대 사업을 시행하면 댐 하류인 4천만과 남해 강진만, 하동 진교만에 기대 사는 2만여 어민들의 생존권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도 오늘 남강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방류량 증대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수자원 당국의 치수 증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단법인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오늘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신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로 진해구 제덕만으로 입지가 확정됐지만 이후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해 착수 시기가 지연되는 건 유감이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산재 처리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마련된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지사에서 자체 심의하고 재해조사 소요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공단 측이 내놓은 대책은 넉 달 걸리는 처리 기간을 한 달 줄인 게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경상대 모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가 교육 공간인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수 징계는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해 11월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의 글이 경상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상대는 내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신세계가 내년 초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을 의창구 중동지구 산업용지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오늘 창원시를 찾아 올해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초 코로나19 특수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필드 창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실현 가능한 상생 협력 방안과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신세계 측에 제시했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 복지 포인트 같은 현금성 급여를 선거 기간에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직무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금품 지급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